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강교도 수장 김영식입니다. 우리 교정사에 가면 교정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학교 교정도 교정, 이빨 교정도 교정, 기계 교정도 교정. 그래서 교정이 많은데 마음을 교정한다는 뜻인데요. 교정은 교도소, 구치소, 소면함, 또 보관찰소, 또 하드웨어 하우스라고 그러죠. 중간 처우질이라고 하는 출소 이후에 공동체에 사는 그런 갱생보호시설, 재활시설, 또 마약사범이나 이런들의 어떤 재활시설들을 통칭해서 범죄자와 또 범죄와 관련된 분들, 또 조금 확장해서 범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범죄자 가족들, 자녀들, 또 피해자들, 이 모든 범죄로 인해서 범죄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교정사역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전 세계 교정사역, 특히 한국과 또 미국의 오네시모 선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 동역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수고와 눈물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고마워하시겠지만 이 동역자로서 이 자리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우리 이제 한인 세계 선교대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정 선교 사역이 이제 소리가 되는 아주 참 뜻깊은 출발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우리 교도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세계 선교 사역에 어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특히 근거를 찾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양과 염소를 또 구원받은 자와 또 사망하는 벌을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시는데 그 구분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있죠?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에게 문학을 주고 또 잠잘 곳을 주고 또 그 아픈 자에게 찾아가서 도울 것을 주고 더불어서 갇힌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웃에서 갇힌 자, 이렇게 아픈 자라든지 또 가난한 자가 보면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당히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고 마련인데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참 들기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비호감이죠. 오히려 밉상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두렵게 만들고 또 피해를 주었던 이 범죄자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오래 가서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와 또 영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다면 우리 자동으로 안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쉬운 것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것을 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그래서 또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세상 속에서는 이렇듯 옥에 갇힌 자를 관심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계신 이제 일반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교정 선교의 어떤 현장을 가끔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친구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어서 저희 친구들이 으쌰으쌰해서 지금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자기 성도 중에, 또 성도의 가족 중에 감옥에 갇혀서 저한테 자문을 캄보디아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찬스다. 이때 돌아보고, 감옥으로 돌아보고, 또 영적으로 돌아올 때, 또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너가 빌립보서에 와, 너가 내 가족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러한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를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참 감동 있게 들었는데, 이제 선교를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대놓고 전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굉장히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모슬림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그 마을을 선교하고자 갔지만은 정말 함부로 전하면 또 잡혀가니까 참 쉽지 않았는데, 마침 그때 그 아버지가 그 가장이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갇혀서, 그러나 이제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옥에 갇히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돌봤습니다. 돌보고 또 그렇게 하니까 교도소를 가르쳐줘서 교도소에 가서도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수용자 가장을 또 돌봅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이 출소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또 복음이 그 마을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네시모 선교에서 오셨습니다만, 어제 오네시모 선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과테말라에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기적의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졌다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바로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미륵을 싣더라고 되는데, 왜 미륵을 싣느냐면 원래 가난한 도시였는데 우리들이 아주 신앙심과 또 공동체 정신으로 아주 인터넷 그대로인데 깊은 신앙심과 공동체 정신으로 농사를 짓는데 최신 농법을 잘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최신 농법을 적용해서 잘 사는 도시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거기에 신앙심과 공동체 정신, 그 신앙심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 과테말라 도시에. 그래서 그 신앙심의 시작이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도소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그들이 출소하여서 그 선교사들이 그 농사 기법을, 현대적 농사 기법을 알려주고 또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 알모론가를 전체적으로 이 도시를 복음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참 기적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은 제가 소속된 소망교도소를 이렇게 짓는 데도 큰 역할을 했던 김용진 선교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크리미널 저스티스를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정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말라위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말라위에서 교도소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위 정부에 교도소가 아프리카는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요? 교도소 자체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시설이 부족하고 하니까 또 일할 것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김용진 선교사가 우리 미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교도소 안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공장 안을 공장 계획을 이렇게 미국의 교정 당국에 제안을 하고 당연히 좋아하죠. 또 교도소에서 지금 이 부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열악한 현실에서 김용진 선교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공장이 세워지는데 여러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오트밀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해서 3만 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오트밀을 보내줘서 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통해서 수용자들이 자신은 죄인으로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민족과 그 어린아이들을 도우는 존재가 되었고 또 교도소가 운영이 되고 재정적으로 일어서고 그렇게 하면서 교도소의 복음화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이 교정 선교를 이렇게 통해서 아예 교정 선교를 전담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일반 선교를 하는 중에 수용자 어떤 그 가족 중에 아니면 전도 대상자가 교도소에 갇혔을 때 그때는 정말 선교에 오히려 찬스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교적 관점에서 어떤 세계에 파송된 멸망에 파송된 선교사일지라도 교정 선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갖고 있고 또 그 교정 선교를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기관과 연결해서 또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상에 나왔던 제2밤 또 PFI가 대한 소개가 있는데 먼저 제2밤에 대해서는 먼저 한국 우리 교도소 현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우리 한국 교도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교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교도소에서 큰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사실은 마약이 교도소에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막 위험한 물건들, 심지어 무기까지도 들어온 뭐 이렇게 남미라든지 이렇게 그 나라의 그 보안과 환경에 따라서 그 교도소 환경이 아주 그 안전성에서 굉장히 위험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유럽에도 교도소 안에 마약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도 유럽 교도소에 가면 마약병이 있어가지고 면회 오는 가족들이 다 그 마약병 옆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국에는 도주가 거의 없습니다. 뭐 최근에 도주사가 없습니다. 한국의 전자감시 체제는 IT 체제는 뭐 삼성과 LG와 우리 삼성 체제로 지금 한국 교도소는 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군인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높은 망명에서 교도소를 지킬 때는 솔직히 가끔 이렇게 도주사고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비 오는 날 졸기도 하고 그러면 도주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전자감시 체제를 아주 그 정교하게 2중, 3중을 했더니 도저히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 교도소는 굉장히 이렇게 관리 면에서는 안정적이고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단적인 예로 교도소 안에는 목사님이 상주하시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체프님이 안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잠시 있다가 지금은 체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예배가 없어요. 그냥 평일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공부했던 뭐 서울동구치소라든지 뭐 수도구치소, 서울구치소 다 수용자가 3,000명씩 있습니다. 원래 구치소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평일날 돌아가면서 예배 드린다 보면은 2주나 3주에 한 번 겨우 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검찰 조사 가야지, 재판 가야지, 뭐 면회 가야지, 뭐 여러 가지 병원 가야지 이러다 보면 정말 2달에 한 번 갑니다. 제가 교도관이지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교정선교를 그럼 누가 하냐?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지만 복음이 전달되고 영적으로 돌봄이 있는 것은 참 안타깝고 또 국민들에게도 죄송스럽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교도관들과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최근에 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아주 저희 문화인식에 맞는 체불리 제도가 교도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 나오신 분들이 있죠. 제2반 분들은 그렇게 딱 사회 명망가로서 그렇게 딱 지정받은 그런 교정위원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그냥 교도소 안의 현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면회올 가족도 없고, 또 영치금도 영원이고, 그래서 방 안에서 8명씩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빵 먹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이렇게 한쪽 보고 있으면은 참,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일부러 싸워서 독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은 배고픔보다 더 셉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참. 그런데 그런 어떤 면회도 오지 않고 막 그런 수용자들을 이 제2방 분들이 면회를 신청합니다. 뭐 가족이 면회를 안 하니까 갑자기 면회요 이러면 뭔 면회지? 올 사람이 없는데. 가보면 제2방 형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소자로부터 어떤 수용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복음이 필요한 분이라고. 그래서 참 면회 일반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개방적으로 교정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유리창이 깔려 있어서 마이크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전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영치권도 주고 그러니 또 자신의 어려움도 또 돌아가고 그래서 하는 정말 교정선교의 전 세계에서 참 보기 힘든 가장 최전선의 실질적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2방의 역할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은 다만 교정선교는 조금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반선교라고 이렇게 오늘 세션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교정선교는 그 대상자가 굉장히 고난도 있고 또 위험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그분에게는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 정말 특수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에서 한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다가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종 선교는 특히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체계성을 갖추고 교도소와 출소자 선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PPT 한 장 나오게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국제교도소 선교협회 프리즌 펠로십 인터내셔널 그래서 찰스 폴슨이 세운 단체인데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찰스 폴슨이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때 법무비서관이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감옥 들어가기 직전에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1년여를 수용 생활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죠.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내가 다 사건과 더불어서 많은 명예와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려고 와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을 느끼면서 이분이 마음을 열고 왜 저 사람들이 그럴까 해서 찰스 폴슨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찰스 폴슨이 나온 다음에 이 크리스천 펠로십 인터내셔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 130개의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내려주고 또 모니터링도 해주고 또 자원들도 연결해주는 재정적으로나 또 프로그램으로나 지역기관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해오고 있는데 아까 제2방 형제들이 또 그분들이 우리 박성훈 대표님을 중심으로 다시 PFI 코리아 한국 PFI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PFI 한국 PFI와 소망교도소에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망교도소에 아주 중요한 또 복음사역에 기둥같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PFI 코리아 우리 사목장님이 아까 처음에 인사를 해주셨던 원재원 목사님이 풀타임
풀타임 자원봉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성황교수를 지금부터 좀 짧게 소개해드리고 또 PFI 활동, 또 성황교수는 어떠한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황교수는 저 위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1990년대 한때 저 당시에 신자유주의 경제가 그 철학이 이렇게 적용되면서 전 세계 교도소까지도 민영화하는 큰 어떤 그런 시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교도소 현실을 교화 현실, 또 전도 현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하던 우리 기독교계의 목사님들과 또 법조계,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한국 크리스찬 리더들이 안 그래도 교도소의 선교가 이렇게 참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바로 민영교도소를 우리가 세우자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속에 2000년에 민영교도소 법을 만들게 되었고, 또 한국 교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 2010년에 성황교도소가 개청이 되었습니다. 이 성황교도소 이게 형사 전문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 성황교도소입니다. 기독교 교도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와의 회복, 또 이웃과의 회복, 또 가족과의 회복, 또 피해자와의 회복, 우리 사회와의 회복하는, 그리고 이제 회복을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용자들은 들어오면 3개월 동안 아주 집중 신입 교육을 받게 됩니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 3개월 정도를 신입 교육을 받는 교도소는 전 세계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후경 교도소는 현재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개월을 교육하면서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또 복음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알파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면서, 특히 아부작교를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용자들이 아부작교를 수료하는데, 그래서 신입수용자가 3개월째 아부작교 수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세족식을 앞두고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부작교 때는 수료식 때는 이제 가족들이 처음으로 가족들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안 나왔습니다만 세족식을 가족들에게 해줍니다. 수용자들이 자신의 아내나 부모님과 또 혹은 자녀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또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화해의 눈물을 함께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황교도소는 이 월드비전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아까 그 수용자 가족과 자녀가 언제 이렇게 보살핌과 회복이 되면 수용자도 큰 신뢰를 가지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교도소 들어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족들이 돌봄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이미 복음은 아주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회복이 아주 저희들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오른쪽 사진은 최근에 그러한 돌봄을 위한 휴가도 보내줬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외국 갔다는데 하도 안 나타나니까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침 다른 명분도 있고 이래서 모범수용자에서 보내가지고 가족 간에 여행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 예,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황교도소는 이제 식당 모습이 보이죠. 대한민국 교도소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방 안에서 다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4시 반 일을 마치면 계속 방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에만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수용자들은 매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와서 식당에서 먹고, 식당에서 또 다른 수용자들과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식당의 밥은 직원과 수용자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 같은 식단을 하는 교도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걸로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한솥밥 가족이고 식구라는 의미를 함께 담아내고 있고, 밑에 사진은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1년에 2번씩 바베큐 파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작년에 카페를 아주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우리 사회와 아주 거의 똑같은 카페죠. 인테리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수용자가 가족과 수용자가 직원이나 상담사와 또는 목사님과 목회 상담을 할 때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직원들도 수용자들 다 상담해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덤으로 이 일을 맡겼더니 다 싫어해서 처음에는 참 부담스러워했는데 커피숍이 근사한 커피숍에서 다 무료입니다. 직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상담하고 수용자도 이곳에 한번 상담 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 말씀만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죄를 지으면 교도소 오게 되죠. 교도소 오면은 자유가 박탈됩니다. 근데 그냥 신체적 자유만 박탈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것이 박탈됩니다. 가족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도 박탈되고 모든 것이 많이 박탈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박탈되라고 법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문화적인 형벌관념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두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는 전혀 부정행동인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기 수용을 하고 나왔던 수용자가 처음으로 도저히 그 고속버스를 제대로 이렇게 못 타서 우리가 표까지 끊어줘서 제가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휴게소에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휴게소에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면서 나가서 뭘 먹으려고 할 때 다 키오스크를 눌러야 되네. 근데 우리 같으면 아유 제가 어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잘 쓸 줄 모르네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내가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날 범죄자로 보겠지. 이상한 우주인으로 보겠지. 그러니까 그 자격지심과 그 낙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그들에게 자유 외에 많은 것을 박탈하면은 혹시나 우리의 형벌관념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는 부적응적의 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또다시 해를 하고 교도소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뿐이겠습니까? 그 가족들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이 교도소에서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한 문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 거고요. 소망교도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또 참 귀한 자원봉사의 손길을 뒷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이렇게 서양이 와서 이렇게 그냥 그러고 또 가스 이미지는 여러 가지 콘서트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화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곳은 아마 또 소망교도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밥 먹으러 가는 게 복도입니다. 복도를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3개월마다 작가들이, 추천 작가들이 계속 돌아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원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자훈련이나 알파코스나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러한 기본적인 수료들이 처음에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고 또 신앙을 이렇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인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 지적 갈급함이 이렇게 생길 때는 전인 회복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굉장히 인텐시브한 집중적인 영성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일 아마 십자가 선교회 안영호 목사님이 또 소개해 주겠습니다만 전인 회복 과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여기서 성령 시험과 거듭남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자들이 이제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건강한 육신과 재능을 발휘하자고 해서 사회 봉사활동을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자들. 이것도 참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수용자들이 와서 뭐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텐데, 근데 세상에 우리 수용자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틈새 봉사 활동이 참 많이 있다. 말하자면 저희가 여주 시내 농촌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뭐 집이 무너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차차상이라든지 또 자녀가 뭐 차가 있고 뭐 재산이 있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질적인 참 어려운 경우들 농어촌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집도 고쳐주고 또 묵은 청소도 싹 해주고 그렇게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봉사활동 청년 그래서 맨날 다른 데만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십자가 선교에도 우리 가서 한번 대청소하고 하자고 이렇게 갔습니다. 사진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즘은 부흥회를 교회에서 그렇게 좀 하지 않는데 저희 소방교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흥회를 2박 3일 주야로 교도소에서 야간까지 거의 9시까지 그래가지고 뭐 수용자뿐만 아닙니다. 야간에 수용자들이 막 300명, 400명이 나와 있으니 우리 교도관도 다 나와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도 우리 안일건 목사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많은 그래서 보통 부흥회하면은 동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또 호텔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사례도 이렇게 그 말씀 제가 부적절한 말씀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이 먹을 거 가져오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베풀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굉장히 또 두세 차례 갖고 있고 이 세례식 때도 가족들이 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날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는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 강사님 조금만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우리 이제 군속공회 또 가족공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적인 또는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군속공회를 만들고 있고 또 성경 차일공회 또 성경 표지를 가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바리스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도소는 뭐든지 다 잘해주는 그런 곳인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교도소는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도 교육과 또 참여와 배개하는 그런 것을 저희 도와주는 그런 그중에서 PFI에서 개발한 이제 피해자 공감 인식과 공감 프로그램으로 시카모트리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4개월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자기가 토색한 자에게는 3병가요 4병을 주고 또 자기 재산의 반을 내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자는 자신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또 피해자의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감하자. 그랬으면 인식과 공감을 했으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 사회적인 이웃에 대한 책임감, 이웃도 피해자입니다. 또 자기 자신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책임감만 가지면 되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 배상도 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함부로 피해자를 찾아가서는 안 되겠죠. 다만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했던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지금 소방교도소에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동종범죄 피해자가 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PFI에서 개발했는데 우리 PFI 코리아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피해자의 만남 시간은 수용자들은 이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오면은 절대 피해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그게 말이 됩니까? 가장 거기 와서 피해자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인식과 성찰과 차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실은 참 놓치기 쉬운 것인데, 그런데 이 과정은 수험자에게 너무나 아픈 과정입니다. 그 일을 직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아픔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또 직면하고, 인식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힘든 과정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도 다 마칠 때는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다시 교육 수료를 하면서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여기에 참여했던 피해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범죄자들, 이 가해자들의 그 성장 과정과 이들의 대화 속에서 좀 더 그 가해자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들로부터 사죄의 말을 들으면서 또 자신도 많이 치게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프로그램인데, 또 우리 출소자가 출소할 때는 우리 모두가 나와서 화성의 기도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자들이 일할 곳을 연계해서 우리 출소자 공동체를 보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 가정교회 사역은 있죠. 우리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휴스턴 모 교회에서 시작했던 가정교회 운동이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가정교회가 각 교단을 본교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사역원하고 제가 MOU를 맺고, 우리 출소자들 위해서 가족관계가 좀 미약하고 또 재고우리가 높은 우리 수용자 형제들은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가정교회 사역원 분들이 미리 와서, 내가 출소할 때는 포항으로 가면 포항에 어떤 가정교회 분들이 오셔서 교제를 가지고 훈련을 미리 교도소에서 하고 나쁜 운동생에서 출소에게 바로 가정교회로 함께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영적 돌봄이 출소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가정교회가 저는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 잡아준다면, 정말 교회가 지금까지는 교회가 이렇게 출소자를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이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은 사실상 어렵거니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개교회가 그냥 불쌍하다고 했으면하기보다는 이렇게 PFI라고 하는 세계적인 단체가 국가기관과 또 보호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신뢰성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정의 교정 선교의 아주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방교에서는 이제 1년에 2번씩 홈카밍 대회를 합니다. 교도소 출소자 홈카밍 대회. 무슨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학교 졸업하면 홈카밍 대회를 10주년, 30주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1년에 2차씩 하면서 홈카밍 대회를 하는데 이 사진을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교도소장이 와서 홈카밍 대회가 가능한 일인가 해서 막상 가서 홈카밍 대회 교도소 다 나가면서 쳐다도 안 보고 다시는 이 집에 가는 교도소 이렇게 교도소 다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다시 오느냐. 그게 아니고 서망교에서는 정말 우리 형제들에 대한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회심하고 또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회 나가면 이제 완전히 나는 성공적인 회복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가보니까 나는 변했지만 때로는 가족이 변하지 않았고 사회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사회의 낙인과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 속에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올 그런 많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소망교도소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홈카밍 대회를 해서 다시 우리하고 만날 때 다시 도전을 놓고 내가 이곳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온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홈카밍 데이가 있는 교도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날 기독교 교도소는요, 전 세계에 저희만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교도소이지만 저희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인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민영교도소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리교도소입니다. 민영교도소는
다 영리교도소다 보니 상당히 그렇게 인권적인 부분, 또 운영적인 부분 이런 데서 많은 비난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좀 이렇게 폐지하는 주도 있다고. 그러나 여전히 캘리포니아처럼 또 역할을 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우리 송암교도소, 이 K교도소를 이제 수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일제압제와 또 전쟁 후의 가난과 이곳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교도소 이 선교 시스템도 저희는 수출하고 싶고 이 K교도소를 우리 선교사님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선교 사역을 또 전 세계 우리 PFI 지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래서 교정 사역을 통해서 또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